안녕하세요. 청소년들의 행복 수업을 위한 첫걸음, 행복 교과서를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음미하기 시간입니다. 현재를 충분히 만끽하고 음미하라. 들어가기. 오늘 이 시간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 이름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상의 여정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이왕이면 행복한 순례자가 되고 싶다고 작정하고 나니 아픈 중에도 금방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늘 당연하다고 여기던 일들을 기적처럼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연습을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의 삶이 매 순간 축제의 장으로 열리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발을 신는 것도, 떠오르는 태양을 다시 보는 것도,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도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이혜인 수녀가 한신문에 기고한 글의 일부이다. 늘 당연하다고 여기던 일들을 기적처럼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연습. 이것이 이혜인 수녀의 행복 비결이었던 것이다. 이혜인 수녀의 말처럼 행복은 매 순간 경험하는 일상적인 것들을 만끽하고 음미하며 감탄하는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 수필가 장영희 씨의 글도 읽어보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 암투병을 하며 느낀 점을 장영희 씨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 아래 드넓은 공간, 그 속을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무한한 자유가 그리웠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늦어서 허둥대며 학교 가서 가르치는 그 김 빠진 일상이 미치도록 그리웠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상을,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그렇게 소중한 일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히 행하고 있는 바깥 세상 사람들이 끝없이 질투나고 부러웠다.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 그렇다면 음미하기란 무엇이며 음미하면 왜 행복해지는지 알아봅시다. 이혜인 수녀의 글처럼 늘 당연하다고 여기던 일들을 기적처럼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연습을 하면 정말로 행복해질까?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한 연구에서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하루에 몇 분씩 시간을 내서 평소 같으면 허둥지둥 서둘러서 해치우는 행동들, 예를 들면 식사, 샤워, 강의실까지 걷기 등을 천천히 생각하며 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런 후에 평소처럼 서둘러서 해치웠을 때와의 차이점을 적어보도록 했다. 그 결과 늘 하던 일이지만 평소처럼 서둘러서 해치우지 않고 좀 더 음미하도록 노력했을 때 행복감의 증가뿐 아니라 우울한 느낌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소소한 것들, 늘 당연하다고 여기던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즐기는 것, 이러한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음미하기라고 한다. 만끽하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어 단어 savoring의 동사인 savor, 음미하다에는 맛을 보다란 뜻도 있다. 향유하다라고도 해석하죠. 현재의 경험을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음식의 맛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 급하게 삼키지 않고 맛과 질감, 향기를 천천히 감상하려는 자세와 비슷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통해 현재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미래의 큰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의 작은 즐거움은 희생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일은 언제나 미래에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현재의 집합이다. 물론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유혹을 뿌리치고 장기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늘 그렇게만 산다면 바쁘게는 살겠지만 행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곰돌이 푸가 이 음미하기를 가장 잘한다고 말씀하셨던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그 곰돌이 푸가 나는 말야
그 꿀을 먹는 것도 진짜 좋지만 꿀을 먹기 직전에 그 막 입맛을 다실 때 그게 정말 행복하거든 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진짜 음미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집중하고 즐겨보자. 오늘의 즐거움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만끽하고 음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임을 기억하자. 평소에 별 생각 없이 해치워버리는 행동들 중에서 당장 음미하기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음미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 까르페 디엠의 정신에서 나온다. 그 뜻이 무엇인지 다음에 글을 읽어보자. 1989년에 만들어진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는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에도 큰 감동을 준다. 미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명문대 입학만을 위해서 공부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괴짜 문학 선생님 키팅을 만나면서 인생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키팅 선생은 수업 시간에 시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한다. 그는 교과서 내용을 강의하다 말고 그 내용이 쓰레기 같은 내용이라며 교과서의 그 부분을 학생들에게 찢어버리라고 명한다. 그리고 자신의 책상 위로 올라가서 세상을 보는 넓고 다양한 시각을 가질 것을 권한다. 이때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한 대사가 미국 영화 역사상 명대사 100개 중 하나로 선정됐다. 바로 학생들여 현재를 즐겨라. 네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라. 까르페 디엠, seize the day, boys, make your life extraordinary 라는 대사이다. 이 대사로 인해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표현이 까르페 디엠이다. 까르페는 잡다, 포착하다라는 뜻이고 디엠은 하루라는 뜻의 라틴어이다.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 현재를 즐기고 충실하라는 뜻이다.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에도 까르페 디엠의 가르침이 나온다. 얼마 전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마침 숲속을 오랫동안 산책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별거 없어. 내가 그런 대답에 익숙해지지 않았더라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눈이 멀쩡한 사람들도 실제로는 보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1시간 동안이나 숲을 거닐면서도 눈에 띄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만약 대학 총장이라면 눈을 사용하는 법이란 강의를 필수 과정으로 개설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것들을 진정으로 볼 수 있다면 삶이 얼마나 즐거울지를 알게 해주는 강의가 되겠지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마음의 자세는 별거 없어이다. 헬렌 켈러가 소망했듯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사흘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주변을 둘러보자. 혹은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야 할 여행지에서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보자. 순간순간의 경이로운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할 것이다. 매 순간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단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보낼까요? 또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하기. 우리가 음미하고 만끽하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축하를 받고 함께 기뻐하거나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스스로에게 상을 주는 행동은 음미하기를 잘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좋은 일이 생겼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금세 다른 일을 시작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간직하는 경우,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은 다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징조라면서 걱정을 하는 경우는 음미하기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하루 중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적게 한 후에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무슨 행동을 취했는지를 자세히 적게 했다. 사람들이 적어낸 행동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음미하기를 많이 한 사람들과 별로 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 그들의 행복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알려서 축하받고 즐거운 감정을 최대한 즐기고 표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겼지만 그 일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축하하기의 중요성이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마음껏 축하해 주어라. 함께 축하하기는 은미의 즐거움을 배가시켜준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은 행복에 좋지 않다.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껏 즐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축하받도록 하자. 최근 나 자신에게 축하해 줄 일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만드는 행복. 음미하기 실천을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을 기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내가 경험한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집중해서 음미하기 위해서는 음미공책을 만들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자극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집에서 식구들끼리 식사할 때 TV를 켜놓는가? 같이 먹자고 엄마 아빠가 제안해도 굳이 TV 앞으로 밥을 가져가서 혼자 먹지는 않는가? TV를 켜놓으면 음식의 맛과 냄새, 가족 간의 대화를 음미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이제 식사 시간에는 TV를 꺼보자. 엄마 아빠가 TV를 켜도 식사 시간에는 TV를 끄자고 제안해보자. 날씨가 좋은 날 교실 밖으로 나가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보면서 사진을 찍으며 음미하기 활동을 해볼 수도 있다. 학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학교 지도도 만들어보자. 생각 넓히기,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는 풀꽃들이 우리 인생에는 참 많다. 조금만 찬찬히 들여다보자. 비록 공부에 매달리느라 늘 시간에 쫓기지만 우리가 더 즐거워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좋은 풍경을 만나면 사람들은 흔히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는다. 우리 마음속에도 카메라가 필요하다. 즐거움을 경험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마음속 카메라를 누르자. 충분히 음미하고 즐기자. 행복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만끽하고 음미하기에서 출발한다. 아침 식사를 급하게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밥과 반찬의 맛을 음미하려고 해보자. 재료의 맛과 냄새를 흠뻑 빨아들여보자. 친구의 재미있는 농담에 좀 더 귀 기울여보고 하굣길에는 길을 잠시 멈추고 석양을 바라보자. 잘 익은 딸기의 달콤함도 느껴보자. 비가 오는 날에는 집에 있기 정말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며 집안 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해보고 날씨가 좋으면 산책하기 정말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며 주위를 산책해보자. 현재의 작은 일들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능력은 평생을 살아가는 귀한 습관이 될 것이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또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좋고, 다 좋은 날이죠.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